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중독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일부이지만 좀 지나친 정도로 의존을 해가지고 자기와 가족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건 치료가 쉽지 않겠지만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이런 것도 치료가 어려울까요? 그런데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 주식을 도박화하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분들이 문제죠. 그럼 이 이야기는 살살 풀어보기로 주식의 하고. 도박화 이거는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예. 그럼 가장 흔한 중독은 뭐예요? 역시 술이겠죠. 네. 우리가 이제 중독을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라고 나누게 되는데 네. 물질 중독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술, 음. 마약, 뭐 약물 이런 게 이제 그러네요. 물질 중독. 행위 중독이라는 것은 도박, 네. 뭐 좀 전에 말한 쇼핑, 게임도 뭐 아직 질병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분류해놨죠. 주식도 행위 중독이고. 뭐 심각한 그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술은 일단 알코올이 내 몸에 영향을 예, 미치기 예, 예, 때문이고 내가 습관성으로 빠지다 보면 중독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뇌와 아. 심리와 사회적인 게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마셔야 중독이죠? 그것도 매일? 매일? 매일 마시고 멀쩡하게 일 잘하고 멀쩡하게 잘 사는데? 그럼 중독 아니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은 많이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마약 중독 같은 건 예외입니다. 네네. 그건 이제 입에 대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는 것은 뭘로 보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는 첫째 내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술꾼이 술 한 잔 마시면 알딸딸하죠. 네. 처음에는 한 병만 마시면 됐는데 1년 마시면 어떻게 돼요? 2병이 돼야 돼요. 알딸딸해지려면. 뇌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강도가 세져야 되는 거죠.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금단 증상이라 그럽니다. 네. 술에 이제 빠져 있는 친구들이 술 끊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불편해지죠. 그렇죠.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술 생각이나 갈망, 크레이빙, 갈망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실 때 어제처럼 마시면 뇌가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2배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성이 생겼으니까 네. 점점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에 지장을 주죠. 음.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해서 학교에 지각하고 직장에도 잘 못 나가고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통제를 해야 되죠. 근데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에요.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주를 한 잔씩 했다.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네.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건 매일 마셔도 자기는 크게- 반주라 그러는데 한 병씩 마시니까 문제였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해요? 적어도 술에 있어서. 그 방금 뭐 척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척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인 문제, 조절력의 상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척도들이 있는데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그러게요. 쪽으로 연결되는가 네. 하는 것이거든요.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술을 안 마시는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저도 안 되는데, 네. 이 술을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지나요? 술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술이 사실은요, 술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맥주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한테 달려 있는 것인데 술은 가벼운 술은 우리가 긴장을 줄이고 사회생활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네. 왜냐하면 긴장이 좀 줄어드니까 사람이 불안도 줄고 그럴 활달해지고 수 있죠. 좋은 점이 있어 분명히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술 마시면 왜 기분이 좋아지느냐? 이거는 약간 생물학적인 뇌의 문제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이 아스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화해서 이제 들어가면 뇌 측핵, 측좌핵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기분을 뿅 올라가게 만드는 그렇다고 것입니다. 하죠.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그냥 설명하면 0이든 도파민이 100이 된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네네. 확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 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도파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죠. 네. 금단이 생기죠. 또 마셔야 되죠. 근데 어제만큼 마시면 도파민이 100이 안 올라가죠. 조금씩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중독 다 다르긴 하지만 한 4배 정도 유전적인 소질이 조금 더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술을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알코올 없다는 분해하는 얘기. 효소 자체가 적은 건데 물론 이게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저는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네. 심리적인 것도 있죠. 내가 참 불안이 높고 사람 만나면 늘 긴장되는데 술만 마시면 아주 활달해서 다른 사람이 돼. 네.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도구로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하고 우울한데 재미가 없어. 술만 마시면 다 잊을 수 있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도박 중독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그 자극 추구적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알코올도 1형, 2형이라 그래서 비슷한데요. 그 뇌가 자극 추구적인 뇌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데 대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어릴 때 보면 막 에너지도 높고 막 승부사의 기질을 갖고 있어. 당구 쳤지 물어보면 300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빠지면 깊이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술도 그렇게 마시는 이게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내가 술이 좋으면은 도박 접하면 도박, 마약이면 마약 남들보다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뇌를 가진 분들이 확실히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 좋은데 보면 막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다 좋아. 오래 못 갑니다. 석 달만 되면 심심해요. 딴짓하고 있어. 설령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재밌다 그러다가 석 달만 지나면 뇌가 반응을 안 하거든요. 네. 새로운 걸 찾아놨어야 되잖아. 근데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네. 기가 막혀요.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일중독이잖아. 근데 반대로 가느냐. 이거는 그러네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혹시 여성이 쉽게 중독될 가능성? 그렇죠. 문화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여성들이 술에 접근하는 게 남성보다는 적죠. 남성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중독에 빠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연령을 보면 여성들이 좀 높습니다. 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든 여성들은 보면 대체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고 정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한데 의존할 곳이 없어 술 마시기 시작하는데 중독에 이르는 기간이 짧습니다. 남자는 술 마시고 10년이 걸리면 여자는 6년 만에 중독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다른 정서적인 이유가 심각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전체적인 숫자는 뭐 남성들이 통계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예, 네. 마약이 있는데 사실 술은 통제가 가능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약은 이건 한 번 시작하면 뭐 통제 뭐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 중독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마약 중독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또 중독 중에서도 책으로 특이한- 배운 교과서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약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코카인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로뽕까지 네.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도파민을 올리는 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마약 가운데는 각성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걸 하면 예를 들면 도파민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뭐 너무 행복하고 이때 100 올라간다 치면 마약은 한꺼번에 3,000을 올려버린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일상 어디에서도 그걸 올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네.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접근성이 높다는 뜻은 점점 연령이 어려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외국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클럽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그게 활성화되다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아니 더욱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친구의 타자에 중고등학생까지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 청정국 위치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심각하죠. 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음단도 음단이지만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죠. 법적인 처벌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왜 마약 중독자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치료가 되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동맹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와드려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분들은 피해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분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중독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분들이 질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 중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술과 마약, 성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조절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절대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행위 중독 얘기를 해보죠. 일단 도박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행위 중독 자체. 그 대표가 도박이니까요. 네, 그게 흥미로 시작하셨을 텐데 사실 이게 통제가 안 되나요? 어느 궤도를 넘어서면 대부분 다 통제가 되죠. 특별히 이제 그 성향이 지극히 높거나 다른 문제가 겹쳐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뭐 100명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서너 명이 된다든가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몇 번 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이 이제 그걸로 되는데 도박은 왜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심심풀이 재미로 할 거 아니에요. 네, 호기심에서 다른 시작할 기간도 수도 있고. 네.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잃게 되고 만회해야 되니까 체이싱이라 그래서 만회해야 되니까 막 더 부담하게 되고. 어쨌든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긴 그럴까요? 하죠. 도박을 돈 따려고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돈 따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근데 아니에요. 아, 이상하죠. 이거가 이게 이거가. 많은 분들이 도박을 돈의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네. 도박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과서 쪽으로 보면 도박의 동기 가운데 금전적 동기라고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술을 마시는데 네. 취하잖아요. 네. 일주일 뒤에 취한대. 술 마실래요? 안 마시지 않을까요? 안 마시죠. 알코올 중독자가 막 10%도 죽을 겁니다. 지금 마시면 지금 딱 도파민 올라가고 지금 기분이 그래야죠. 뿅 가야 마시지. 네. 어느 누가 지금 마시는데 일주일 뒤에 취한다 마시죠.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마시죠. 알고. 네. 경마장을 갔는데 배팅했어요. 말들이 돌죠. 막 네. 1등, 2등, 3등이 돌잖아요. 얼마나 스릴이 느껴져요. 네.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막 도파민이 이놈의 말들이 경마장을 나가서 석 달 뒤에 돌아온대. 네. 배팅 할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배팅을 해야죠. 지금 돌아나 석 달 뒤에 돌아나 돈 버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지금 뒤집었는데 석 달 뒤에 나온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물들게 되죠.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게 돈이 따라오는 것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고스톱 한 판 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3시간을 쳐야 된다. 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것도 안 하죠. 돈 벌려면 쳐야죠. 돈 벌려면 또 쳐요. 그래요. 아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증명할 수 네. 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익숙해지면 뇌가 즉각적인 반응에 자극에 중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돈 문제 같으면 부자는 도박 안 해야 되잖아요. 부자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돈 다 따면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빚 다 갚아주면 안 하겠네요? 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즉각적인 보상의 쾌락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실제는 안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도파민이 100 올라가. 네. 막 배팅할 때만 100 올라간다. 그러면 현실에서 도파민 100 올라갈 일이 있나요? 없겠죠. 없잖아. 네. 현실에서 도파민 100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거 하죠. 대체할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 올라가는 거 10개 만들어야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일상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막 좋아도 도파민이 10. 예를 들면 뭐 좀 싫은 것도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올라가면 10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100을 경험하면 10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그 도박 중독자를 예를 들면 어떨 때 보면 너무 게으르거든요. 그래요?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요. 난 그렇게 게으르고 있네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파민이 올라갈 때와 안 올라갈 때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도 뭐 그렇고 안 올라가도 그렇고 요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안 올라갈 일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도파민이 올라갈 일은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도박 중독자지 옛날에 그 카지노 갈 때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합니다. 이게 뇌 자체가 네. 그런 성향까지 돼버리면 내가 뭔가 의지로 조절할 단계는 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된다. 하지만 어렵다. 왜 중독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벗어나기 어렵기 뭐 술이든 때문에. 도박이든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치료의 동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과 질환이라는 건 내가 잠이 안 와. 막 공황장애 불안이 있어. 네. 병원을 찾잖아. 왜?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박 중독자야. 병원에 안 와. 왜? 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사실 아내가 힘들지. 아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나보다 문제인 더. 거예요. 네네. 내가 힘들어야 치료의 동기가 생기고 병원에 오는데 아내가 힘들거든요. 어머니가 힘들고. 그러니까 치료의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아휴, 불편하겠죠. 네네.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도박했냐 안 했냐,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죄책감.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내가 돈 1,000만 원 잃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 내가 편안하겠어요? 안 좋잖아요. 네. 이게 싸움이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싸우면 핑계대고 다음날 또 갈 수 있잖아요. 원인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치료의 동기를 찾기가 참 어렵고요. 둘째는 현실로 돌아오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이 1억이야. 도박을 하는 동안은 이건 빚이 아니에요. 손실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치료받을게요. 그러는 순간 이거는 확정 손실이 돼버립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받으러 가는 걸 더 두려워하는 불안하죠. 거예요.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치료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박 중독자 만나면 얼마나 착한 분들인 줄 압니까? 아니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제가 농담으로 지금은 제가 도박계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10년 한동안 넘었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도박 중독자를 많이 봤는데 집단 치료한다고 모아놓으면 재밌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첫 시간에 가서 고개를 드시오. 그런 거예요. 도박 중독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 있어요? 물어봐요. 눈치 이렇게 보다가 자기들끼리 뭐 도둑놈, 나쁜 놈, 의지박약자, 미친놈 막 다 적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그럼요. 얘기해요? 찾아보시오. 김 선생, 정 선생 한번 보시오. 사기 잘 치게 생겼죠. 아니래. 아니죠. 착하게 생겼대. 거짓말 잘하게 생겼지.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은 어디 갔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올 리가 없죠.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럼요. 네. 어디 가서 사기치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네. 사기를 치지. 네. AAGA라고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 AA 알코올 중독자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 모임이 있거든요. 그 정말 눈물 겹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치료가 쉽진 않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게 1계명이 뭔가 하면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인정해. 나는 술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1계명.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 도움받을 곳이 있다면 네.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다. 돌아올 곳이 있잖아. 네. 다 무너지면 어디를 돌아가? 도박이 재밌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잃는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까지 가기 전에 빨리 요즘 도움 받을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있더라도 뭐라고 하지만 마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겠네요. 도박 같은 경우는 알코올 하면 한국 AA라고 치면 나와요. 네네. 한국 GA 치보시면요 2군데가 있어요. 단도박 모임 치셔도 되고 인터넷 치면 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주식 얘기 나왔어요. 네, 근데 혹자 이제 주식 중독에 빠진 분들이 저러다 도박 중독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는 가족은 충분히 계시고. 그 은퇴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너무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에 빠져들고. 코인. 와. 왜 옆에 땄다는 인간들 많거든. 그러니까요. 참이 걱정인데요. 따신 분들 땄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막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자랑하고 싶으니까 또. 10억 땄다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 20억 잃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네. 이해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주식은 사실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럼요. 또 투자죠. 네. 건강한 투자의 수단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일부지만 우리 주식을 하는 분들 가운데 도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고 팔고라는 거죠. 초단타 매매. 이거는 뇌에 고스톱 한 판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곳에 넣어놓고 6개월 기다린다. 이건 도박이 안 되잖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보상 아니에요. 매일 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고 팔고. 아. 두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위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라는 테스트 기법이 있어요. 네. 뭔가 하면은 패가 두 군데 있어. 카드가 여기는 이렇게 넘겨보면 좀 적게 따고 적게 잃어요. 승률이 좀 높아. 여기는 많이 따고 많이 잃어. 네. 승률이 낮아. 네. 몇 번만 해보면 알아요. 네. 이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겁 많은 사람은 다 일로 가죠. 근데 이제 도박 성향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전두엽이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잃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크게 따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도박이 아닌 건 분명한데 주식이 도박의 요건을 갖춘 건 또 많네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니까 개인이 나가가지고 선물 옵션하고 뭐 이상한 파생 상품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럼 all or nothing이잖아. 네. 주식이라는 거는 퇴직하고 주식이라는 것은 네. 대개 이제 내가 재산이 1억이야. 그러면 이제 여유 자금 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극단적으로만 잃어도 되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자보다 더 조금 높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실을 감내하는 능력이 내가 있어야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빚내서 주식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손실이 됐을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나요? 감내할 능력이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잃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이율보다 주식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거 하면 내가 잘한 거거든요. 그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빚을 내서 하니까. 그 뭐 정보가 확실하대. 세상에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 변수가 있잖아요. 네네. 승부가 예측 변수가 100가지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5가지밖에 안 돼.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건 실제 승부는 다른 데서 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적 요소를 가져서 위험 수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저는 주식을 할까 안 할까요? 코인 해봤을까 안 했을까요? 주식이 몇 주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긴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네. 한 주도 없어요. 그러세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네. 어. 네, 돈 벌기 싫어서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해. 왜요? 혹시 중독될까 봐? 아니. 네. 아주 오래전에 환자분이 왔어요. 네. 주식 중독 환자예요. 나한테 왜 왔냐? 다른 병원 다니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라. 안 간대. 왜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 띄우잖아요. 네. 환자 모니터 이렇게 있어요. 옆에 주식창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옆으로 주식창 띄워놓고 유튜브로 이게 꽂고 주식 공부하고 있고 네네네. 환자 들어오면 빼고 이제 화면 보고 그건 뭐 일상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습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이든 소아과 선생님이든 정신과 선생님이든 주식 환자 그래프 띄우고 주식 그래프 띄우고 유튜브 보면서 막 그 공부하는 쌤한테 치료받고 싶어요? 근데 설마 그런 선생님 계실? 있죠. 내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잖아요. 제가 돈 벌기 싫어서 주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내가 가진 이 열정과 에너지를 그곳에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쓰고 싶은 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게 다 없어지면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가진 이 열정과 에너지를 그곳에 쓰고 싶진 않다. 돈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그래서 안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지도 모르지.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그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독을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부모님이 청소년 자녀들 게임 중독될까봐 이게 사실 게임은 게임인데 이것도 중독이란 단어를 붙이는 조금 게 애매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일부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뭐 학교 못 가고 뭐 전혀 생활 못 하고 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뭐 은둔형 외톨이 되다시피 하는. 근데 이제 친구들. 너무 과하게 뭐 게임 애들 좀 한다고 다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네. 게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인데 좀 지나친 친구들이 있죠. 그거는 게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얘는 게임을 안 해도 다른 문제가 있을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더 안타깝네. 정말로 게임 몰입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친구들이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방학 때 하루 10시간씩 하고 그런 친구 많아요. 맨날 부모하고 싸우죠. 너는 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하루 종일 했니? 그리고 싸우죠. 아이 입장에서는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 시간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리 너무 재밌는 거 막 책 보다 보면 시간 빨리 가죠. 맞아요. 시간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그게 게임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요. 나는 1시간 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4시간 흘렀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 못 가고 막 완전히 전폐할 정도의 아이라는 예외고 일상을 잘 유지하면서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지 않는데 신경 쓰십시오.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게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사실 대부분 없어요. 하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할 때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아이가 하루에 게임 10시간 한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몇 시간 남았어요? 몇 시간 남았죠? 뭐 14시간 남았잖아요. 네. 그때 뭐 하는데요? 물어보면요. 부모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게임 할 때만 관심이 있어요. 아 그것도 또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게임 할 때는 관심 갖지 말고 게임 안 할 때 관심을 가져야지. 안 할 때 얘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엄마 아빠하고 잘 놀아, 여행도 다녀, 친구들하고 놀아, 얘기도 잘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줄문제인데 현실에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지 않는 시간에 좀 관심을 갖자.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술 끊었는데 집에서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도박 중독자도 도박장은 안 가는데 애들 때리고 뭐 차라리 도박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농담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하고 뭘 하느냐. 네. 이게 되어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좀 초점을 바꿔보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 야단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게임 안 할 때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걸 칭찬해 줄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압니다. 네. 그런데 가끔은 완전히 초점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접근 방법으로서는 좋은 근데 방법입니다. 10대 청소년기에 게임하던 친구들이 이제 직장 가고 결혼해서 3, 40대가 돼서도 게임 계속 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이제 문제성만 아니면 되죠. 제일 문제들이 이게 범죄와 이어지는 경우, 이게 도박으로 이어져 가지고 네. 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이건 좀 심각하죠. 그거는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원래 그런 품성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건 참 조절이 어렵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까지 겹치는데 가끔 ADHD가 있다면 다른 이유로 빠지는 아이들, 우울해서 빠지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전문가 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 네. 나타나는 발현 현상은 다 다르죠.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중독자들은 쇼핑 중독 사놓고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는 환경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죠. 내 노력만으로 그것을 의지를 조절하겠다 하지 말고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없앨 수도 없고. 인터넷 자체로 홈쇼핑하지 말고 꼭 사야 되면 네. 리스트 작성해서 그래, 필요한 것만. 현금 가지고 가서 사든지 네. 카드로 너무 싼다 한도 낮추든지 방법을 환경을 먼저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저는 뭐 그런 중독 환자 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볼 때 쇼핑 중독 그때는 카드를 안 쓰고 현금 네, 쓸 때니까 네. 지갑을 딱 열면 꼭 필요한 물건인가 딱 적혀 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극이 효과가 되네요. 있는데 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중독이 이 기쁨의 왜곡, 쾌락의 왜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현실에서 그걸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적지만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중독이
아픈 이유는 중독이 괴로운 이유는 중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술 마시면 뭐 간이 나빠지고 뭐 도박하면 돈을 잃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봤던 분인데 카지노에서 5억을 땄어, 일주일 만에. 그 당시에 5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걸 딱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멈췄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달 일하고 월급 나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일상에 집에 가서 애들하고 노니까 자극이 돼, 안 돼요? 소소한 행복을 다시 카지노 가서 15억을 잃었어요.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요, 돈 잃고 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들게 되면 우리 작은 일상의 행복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도 그거예요. SNS가 뭐 나쁜 거예요. 게임이 뭐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받게 되면 작은 자극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사는 오프라인 세상도 살만하다. 참 재밌다. 이걸 우리 어른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